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긴 캔들부터 쭉 보고 내려오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월봉, 주봉, 일봉, 시간봉 체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일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월봉입니다. 현재 월봉 차트고 12월 이제 끝자락으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캔들이 위아래 테스트가 둘 다 나왔어요. 그래서 도지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월봉이 만약에 도지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 다행인데 추가 하락해서 이런 음봉 자체를 하나 만들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상황이 더욱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은 25년 마지막 12월 봉 캔들이 중요하고,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12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1에서 14, 15에서 30을 기준으로 이때 하락했으면 이때는 상승을 좀 한번 봐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아래가 모두 테스트 나온 상황에서 차트적으로 우리가 더욱 헷갈리게끔 진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마감되면 좋지 않는다는 점,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쭉 빠졌을 때 여기서 도주를 마감해서 어떤 반전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전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키나시 주봉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하이키나시를 좀 다뤘었는데 여기에서 도지 캔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하게 쭉 하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일정 구간, 이 구간을 계속 다져주는 구간을 만들어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더 높은 이유는 하이키나시 주봉에서 도지 캔들이 출현하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상태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도지가 출현하면서 밑에 구간을 다져주면서 계속 쳐주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크게 위아래 캔들 나와주면서 한번 방향성 터져주고, 그 다음에서도 단기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래서 일부 브레이크 걸리면서 옆으로 횡보해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그게 12월까지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칠지는 좀 차트에 지켜봐야 하고, 이거는 시간봉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럼 여기에서도 밑에서 계속 쳐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똑같은 그림으로 쳐주면서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이 끌어올리는 게 어디까지 상승인지는 몰라요. 이게 단기적인 상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캔들로 돌아왔을 때도 여기 상위 구간, 여기 밑에 구간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박스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브리핑 여기에 대한 추세 크게 이탈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쐐기가 이탈이 되었을 때 브리핑을 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 봐도 계속 이어지는 이런 박스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죠. 연속적인 휩소가 나와주면서 이 박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계속 털어내는 그림입니다. 비트가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메리트로 이 아무래도 롱에 대한 포지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털어내주는 무빙이 이런 보합장에서 현재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털어내고 갈 것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락했을 때와 상승했을 때 대응을 우리는 각각 차트 움직일 때마다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에서도 여기에 대한 추세 보시면은 이제 이탈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테스트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3번 정도의 테스트가 나왔었고, 4시간 봉에서도 캔들로 돌파되지 못하고 꼬리로 한번 넘어주고 저항받고 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도 가격대가 계속 저렴해지니까 롱에 대한 매수세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간에도 있고, 이전에 한번 찍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서 또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찍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 번에 대한 추세를 거치게 되면은 여기가 밑에 단계고 위에가 단기적으로 이 정도 잡히겠구나. 그러면 박스란 걸 우리 인지했으면은 위에 상방 돌파가 됐을 때 이 박스 돌파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 추세 재진입도 같이 됩니다. 이 추세가 여기에 대한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지금 리테스트 값이 나온 거예요. 이 리테스트에서 추가적으로 빠질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는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승장을 볼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고 리테스트가 나왔죠. 다시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탈 나왔죠. 리테스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처럼 다시 재돌파가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걸 봐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재돌파가 나왔듯이 어느 정도 밑에 다지는 구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여기의 추세는 현재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준을 여기에 대한 상승 추세 이탈이 나왔으니까 여기 1차로 잡고 2차를 박스 상단에 잡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박스 상단에서도 강하게 캔들이 나와줬고 어느 정도 밑에서 거래량을 받쳐주는 보여주는 신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하락이 여기서 일정 구간 해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재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런 매수세가 좀 받쳐줘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썸네일이나 제목처럼 기준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여기 하락 추세 리테스트 값 안으로 재진입하고 1차, 그 다음에 박스라인 2차 돌파했을 때 우리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값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만약에 2차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를 담았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다시 이 하단을 이탈하는데 마이너스 5%라는 손실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손실을 최소 4배 정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20% 정도 손익 대비를 봐야 하는데, 보통 기준점은 여기 돌파 기준을 잡고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범위, 단기적인 범위 기준은 하락 시작점입니다. 하락 시작점. 하락 시작을 어디에서 했을까? 여기가 1차, 2차, 3차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돌파 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러스 13%,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플러스 2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러스 33%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가격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라 한 12.5% 나오고, 여기까지 23% 정도 나오고, 위에까지 33.3%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손익 대비 확률도 한번 봐야 되고,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손익 대비가 4배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는 자리죠. 그리고 여기 이탈이 마이너스 5%인데 굳이 마이너스 5%까지 돌파 안 봐도 돼요. 여기 나왔을 때 한 요 정도까지만 봐도 됩니다.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손익 대비가 4배 기본적으로 깔리고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여기 돌파되기 전에 잡을래? 아니면 돌파되고 나서 이런 잡을래? 그러면은 돌파됐을 때 보통 요 정도 가격대가 나오겠죠. 여기 잡을 것인지 여기 잡을 것인지 또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선택지에 따라서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리스크를 걸고 매매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나 대응을 계속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해요. 그래서 썸네일하고 제목처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의 롱을 받아먹거나 현물을 매수하는 것보다 여기 구간 돌파됐을 때 확실한 자리, 확률이 높은 자리, 100%라는 거 없어요. 가끔 댓글 보면 조금 멍청한 댓글들이 있는데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상승밖에 안 보네, 뭐 이 사람은 하락밖에 안 보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차트가 진행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고, 우리가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기준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뚫렸을 때 손절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매수에 대한 기준이고, 여기는 익절에 대한 기준이고, 여기는 손절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매매를 할 때 다 기준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은 떨어졌을 때 좀 더 기다려볼까 하면서 점점 커진 손실을 맞이하게 되거나, 수익이 났을 때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다시 본전 온다거나, 이런 것들 누구나 한 번씩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왜 겪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 단계라 텔레그램 브리핑을 못 드렸고, 따로 방향성이 나오면은 텔레그램에서 바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거래량 값과 그 다음에 앞으로 움직이는 차트, 그 다음에 저항 자리나 지지 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브리핑을 드려야지, 지금 자리에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기 좀 어렵고, 오늘은 지금 현재 차트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확률 높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알려주는 유튜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댓글 너무 안 달리고 있죠. 그래서 원래 오늘도 쉴까 하다가, 왜냐면 행보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받았는데, 이런 거 영상으로 제가 뭘 다뤄볼까요 하고 질문 받았었는데, 이런 거는 보통 메이저가 앞순번이겠죠.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이 앞순번이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는 거기 뭐 어떤 한 섹터의 대장이거나 메이저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기대되는 알트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업비트를 보더라도 지금 뭐 알트코인 시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캐시 너무 잘 버티고 있죠. 제가 말한 여기 그대로 지켜주면서 몇 번을 지켜줬어요? 돌파되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8번 지켜줬어요. 8번 지켜주고 지금 21선 주봉 돌파 나왔어요. 그래갖고 비트코인 캐시 너무 좋다 말씀드렸죠. 리플이랑 같은 트랙타를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근데 뭐 BK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제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흐름 좋은 것들은 제가 데디스터디 멤버십에서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구들주도 먹었어요. 이런 데서 보통 매수를 담아봐라, 뭐 이런 것만 해도 수익이 한 대략적으로 한 30% 40%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후기방에 이렇게 뭐 올리진 않지만 최근에 현재 선물 8승 3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이 보통 한번 수익 먹을 때 30%에서 50% 사이고, 로스 값은 3패 한 게 보통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막 이렇게 훨씬 리스크가 다르죠. 수익은 크게 먹고 손실은 적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기준 한번 잡아보시고, 알트코인 흐름 지금 좀 좋습니다. 뭐 김치가 올라서 좀 짜증나는 것 뿐이지, 지금 그래도 이게 연말 분위기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뒤진 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말리면서
20에선 타고 내려가는 애들 다시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뭐 상패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계속 저점을 어떻게 했어요? 갱신했어요. 좋지 않죠? 굳이 건드려서 나쁠 거 없어요. 이런 코인들은 이런 것도 다 못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금 현재 죽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코인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은 지금 뭐 상승을 받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일단은 멀리 하시고 나중에 알트 분위기 좋아지면 흐름 괜찮은 알트 코인을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